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말문이 트이는 명리라고 해서 오행으로 사주 푸는 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행으로 사주 푸는 법은 이 목이라는 것은 우리가 갑을, 인묘를 말합니다. 갑을 인묘. 갑을 인묘를 말하는데 봄이죠, 봄. 계절은 봄이요. 방향은 동쪽입니다. 그리고 인의 예지신이 오상 중에 인의 어질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색은 청록색, 맛은 시고, 삼팔목이다. 이렇게 간단한 것 같아도 목하면 봄이요, 동쪽이요, 인에 해당하고 색은 청록색이고 맛은 신맛이며 삼팔목이다. 정신에 해당합니다. 정신. 그리고 머리 두, 뇌, 의지, 성장, 발육, 촉진. 목의 기본 오행 의미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목에는. 그래서 인 공부, 묘 공부 이런 것보다도 목을 갑을 인묘로 놓고 목은 봄이요, 동쪽이요, 어질인이요, 청록색이요, 맛은 시고, 삼팔목이다. 정신과 머리 두, 뇌, 의지, 성장, 발육, 촉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주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을의일주 같은 경우 이거는 제가 감명한 사주입니다. 그냥 아무데나 올리는 거 아닙니다. 근데 목이 떴죠, 지금. 목은 토에 뿌리를 내립니다, 토에. 이거를 우리 난강망에서는 수범목부라 합니다. 수범목부. 수가 범람하면 목이 뜬다. 그래서 난강망에서는 수범목부라는 말을 씁니다. 제가 감명한 이 사람은 목이 토에 뿌리를 내리지 뭐 목이 떠버렸죠. 지탱을 못합니다. 지탱. 지탱을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잠시도 서 있지를 못합니다. 자꾸 쭈그리고 앉으려고 그러고. 서가 있으면 옆구리에 손 탁 짚고 서가지고 겨우 짝다리 잡고 벽 짚고 그만큼 서 있는 걸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면 되겠냐고 이렇게 물으러 온 사람이었는데 지금 현재 뭘 하고 있냐니까 그 남들이 버린 그런 개들을 이렇게 돌보면서 거기서 뭐 밥 얻어먹고 살고 있다고 하는데 많이 힘들어 합니다. 지탱하는 힘이 부족합니다. 또 한 사람은 네. 하여튼 여기도 수가 많았습니다. 수가 많았는데 신자진 수국을 이룰 정도로 수가 많았는데 나이도 젊습니다. 1992년생입니다. 2년생인데 이 사람도 이제 와가지고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부터 그런거리에서 포관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뿌리를 못 내리니까 서 있기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불편해 보입니다. 몸도 많이 먹지도 못하고 다리에 힘이 없다 보니까 다리에 힘을 못 씁니다. 이런 사람들. 이 사람 집에서 그냥 노는 사람이었으면 노는 사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이. 그래서 뭐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하고 저를 찾아왔는데, 알바도 못 한다면, 4시간도 힘든다면 4시간도. 그만큼 서 있는 지탱하는 힘이 부족해집니다. 수가 떠버리면. 옛날에 우리, 뭐, 을목이 해 되면은, 뭐, 물에 떠다닌다, 뭐,
보따리 장사다 뭐 이런 말도 많았었는데 수가 이렇게 물에 뜨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 목일간 뭐 대표적으로 또 뭐 말이 나오는데 제가 일단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재명 대표 사주인데 사주는 동일인이 100명이 됩니다. 100명. 남녀 포함 우리나라에만 100명 이상이 됩니다. 동일 사주가.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만 한정 짓는 게 아니라 이런 사주 같은 경우 한번 잘 보십시오. 분명히 목이라는 것은 임묘라는 자기 계절이 있습니다. 봄이라는 계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월에 태어났습니다. 자월에. 자월에 태어나서 이 많은 비급들과 경쟁을 하며 금목과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금목과. 목금이 지금 다투고 있는 그런 사주입니다. 대단하죠. 지금 당대표가 되었으니까 다 대단하게 보지만 일반인 사주를 놓고 봤을 때 아니 목은 화로 가는 운동 에너지입니다. 목이라는 운동 에너지는 화로 가고자 하는 운동 에너지고 금이라는 운동 에너지는 수로 가고자 하는 운동 에너지입니다. 이 운동성을 이렇게 가집니다. 가운데 토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데 토는 보통 균형, 중립, 중용, 밸런스 역할입니다. 밸런스. 자, 목을 이렇게 육친을 안 봐도 오행 공부를 하면은 육친에서 참 자유로워집니다. 육친 공부에서 많이 자유로워집니다. 오행 자체로도 사주를 얼마든지 볼 수 있고 말문이 트이는 명리라는 건 사주팔자를 보면 언제부터 말문을 트일지 어디부터 말문을 틀지를 모르는데 이때 오행 공부가 많은 도움을 줍니다. 목은 갑을임묘, 목은 봄이요, 동쪽이요, 인을 상징하며 색은 청록색이고 맛은 시고 삼팔목이다. 이 삼팔목은 괜히 그냥 삼팔목이라 적어 놓은 게 아닙니다. 여기는 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관장하고 성장, 발육을 관장합니다. 성장, 발육. 그래서 토가 아니지 수일간이 목이 있는데 이렇게 사주팔자가 이렇게 구성되어 버리면 이 자식이 여자일 때 여자 사주일 때 이 자식이 물에 떠버리죠. 이런 경우 엄마가 계속 애를 학교 데리고 갔다가 학교 데리고 왔다가 집에 왔다가 얘는 엄마 없이는 못 삽니다. 성장은 토, 중, 고를 그냥 똑같이 덩치는 가지만 이 정신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엄마에 많이 의존하고 목은 의지를 나타내는 목은 의지. 근데 여기서는 의지박약이 가버린 의지박약. 간혹 성장이 멎는 애들도 있습니다. 잘 자라지 않는 애도 있습니다. 쌍둥이 같은 경우 하나는 정상적으로 자라고 하나는 기저귀 차고 이렇게 있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둘 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는 정상으로 가고 쌍둥이가 태어나면 하나는 기저귀 차고 얘가 이 모든 걸 다 때웁니다. 사주에는 때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때운다. 하나가 때우면 하나는 괜찮습니다. 쌍둥이도 둘 다 서울대 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는 서울대 가면 하나는 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 이러면은 방금처럼 또 하고 또 한번 해볼까요? 화 이러면 병정, 사오 이렇게 놓고 이제 여름이요. 방향은 남쪽이요. 그 다음에 이칠화요. 인의 여기신 중에 예에 해당하며
색은 적색이요. 맛은 쓴맛이고, 열정, 정열을 의미한다. 이렇게 외우시는 겁니다. 머릿속에 화 이러면 병정사오, 계절은 여름이요, 방향은 남쪽이요, 이칠화요, 예를 관장하며, 색은 적색이요, 맛은 쓰고, 열정, 정열을 관장한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다 보면 육신에서 굉장히 자유로워집니다. 육신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를 얻습니다. 자유를. 자, 화는 정열이요, 열정이 되어 있습니다. 열정. 자, 제가 제 사주를 한번 올렸습니다. 제 사주를 한번 올렸었는데, 우리 인간은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내 중심적으로 모든 사물을 바라봅니다. 누구나 다 사람은 똑같습니다. 내 주관에서, 내 중심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간을 빼버리니까 육신이 정해지지가 않죠. 일간이 무엇이든 보지 마시고 한번 보십시오. 가을이죠, 가을. 가을은 겨울로 가는 운동 에너지입니다. 근데 이 수가 빠져가 있습니다. 수가 빠져가 있는데, 수는 수면이라든지 잠, 휴식을 간정합니다. 휴식. 그런데 지금 사주에 화가 이렇게 떠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일간이 무엇이든 너는 전생에 이 여름이 와 있죠. 여름이. 이 화는 여름입니다. 여름. 여름이 지금 이렇게 가을에 여름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겁니다. 너는 전생에 일은 다 벌쳐놓고 마무리도 하지 않고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니 너는 이번 생에 저 많은 화를 거추장스럽고 번거롭게 다 정리하고 가라는 사주입니다. 다 정리하고 죽으라는 사주가. 쉽잖아요, 보기가. 토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화의 빛을 뺐습니다. 토의 역할은. 토라는 거는 화의 빛을 빼앗아 갑니다. 수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금을 묻어버립니다. 매금시킵니다. 매금. 토는 이런 역할이 있습니다. 토라는 거는 화의 빛을 빼앗고 수의 흐름을 막아버리고 금은 매금시켜버립니다. 그래 병정이 많죠. 굉장히 열정적이겠죠. 열정이 넘치겠죠. 하고집이 사주입니다. 하고집이 사주. 뭐든지 하고집이 사주. 모험심도 강하고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하고 싶은 사주입니다. 근데 편인, 정인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 게으르다는 말이 나옵니다. 엄마 치마폭 붙잡는다. 게으르다. 도식이다. 용두삼이다. 이런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육신을 정하는 순간 해설 방법이 달라져 버립니다. 하지만 육신을 정하지 않고 보면 이 사람은 열정이 넘쳐나네. 너무 많네. 좀 급하겠네. 많이 서두르겠네. 많이 급하네. 많이 서두르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제 사주는 이게 맞습니다. 제가 살아왔기 때문에 화가 많다는 거를 그냥 태가불급으로 이해하시면 태가불급. 질병으로 다 때웁니다. 태가불급으로. 개수를 살리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토. 그러면 우리가 천간은 무기, 밑에는 진술총미가 있죠. 진술총미. 자, 토 이러면 우리가 보통 한절기라고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한절기. 그리고 중앙, 뭐 오십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좀 전에 내가 토 설명했지만 난강망 학습을 하시다 보면 토는 계절이 없습니다. 토는 계절도 없고 환절기라는 의미보다도 난강망에서는 진술충미월, 진술충미월에 태어난 사주를 토가 왕한 계절에 태어났다 해서 토왕절이랍니다. 토왕절. 진월에 태어난 사주가 임일간에 진월에 태어났다 하면 무토가 뜰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럴 때는 산이 물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간목을 대동하는 겁니다. 이렇게. 간목으로 토를 소토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토왕절이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가 이 난강망에서는 토왕절로 이렇게 많이 씁니다. 토왕절. 그리고 내 모퉁이, 인사신에 내 모퉁이에 산재 흩어져 있으며 인중의 무토, 사중의 무토, 신중의 무토, 해중의 무토로 기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는 인신사회에 기생한다 해서 인신사회는 여기가 전부 무토가 다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토가 전부 다 올라와 있습니다. 인신사회에는. 주로 토는 균형, 밸런스입니다. 밸런스. 중용, 신용. 그래서 믿을 신자를 씁니다. 믿을 신. 그리고 맛은 달다. 맛은 달고 50토다.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토는 균형, 중용, 밸런스고 맛은 달고 50토다. 그래서 토는 중용이 됐습니다. 중용. 목화와 금수를 토가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목과 화, 금과 수의 균형, 밸런스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좌관으로서 역할은 굉장히 잘합니다. 보좌관. 근데 토가 주인공이 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토가 주인공이 되면 보좌관을 맡아야 되고 중용을 지켜야 되고 중심을 잡아주고 균형을 잡아주는 사주가 내가 주인공이 되면, 그래서 무인일주, 박근혜, 노무현 다 머리를 쳐들어 버렸죠. 끝이 안 좋습니다. 무토나 기토일가는 내가 주인공이 되면 안 됩니다. 보좌관으로서 역할을 하면은 굉장히 신임받고 좋은데 내가 머리를 쳐들고 대가리가 되겠다 그러면 위험합니다. 무기토일간의 특징입니다. 무토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 금으로 갑니다. 금으로. 금은 천간은 경신, 지지는 신유가 있습니다. 신유. 자, 금은 가을이요, 서쪽이며 사구금이고 결단, 숙살지기, 이렇게 딱 간단하지만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색은 흰색이며 맛은 맵다. 이렇게 딱 외우는 겁니다. 금은 계절은 가을이고 방향은 서쪽이고 사구금이요 결단이고 숙살지기다 하면서 이를 넣습니다. 의. 그래서 금을 어리파, 의리 이런 소리 많이 합니다. 금이가 뭐고 의리 그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자, 지금 우리 윤 대통령 사주 한번 또 봅시다. 자월입니다. 자월. 자기 계절이 순육 계절이 있음에 불구하고 앞전에 이재명 대표처럼 자월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수가 왕합니다. 수가. 선간에 수까지 띄우고 수왕한 계절에 태어났죠. 육치를 보지 마십시오.
사주는 동일인이 100인이 있습니다. 100인. 100인 이상이 있습니다. 그냥 100인을 놓고 내가 사주를 볼게요. 너는 이번 생에 할 일이 왜 이래 많노? 수고까지 있었어. 너는 이번 생에 할 일이 너무 많게 태어났네. 이렇게 오행으로 사주 보는 겁니다. 말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말을. 그러면 상대방이 말 다 합니다. 우리 역학인들은 말 많이 하는 거 아닙니다. 한마디만 딱 해주면 문점자가 말을 다 토해냅니다. 토해내기 전에 어떤 말을 먼저 던지느냐가 중요합니다. 혀를 찌른다, 뭘 찌른다, 한 방에 찍는다,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말문이 트이는 명리에서 오행으로도 사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수 하면 이제 임계죠, 임계. 해자. 수는 북쪽이죠, 북쪽. 그리고 방향은 북쪽이고, 계절은 겨울입니다, 겨울. 겨울이란 계절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인의 예지신 중에 지혜에 해당합니다. 지혜로울 시자. 지혜에 해당합니다. 수는. 그리고 색은 검은색입니다. 검은색. 맛은 짠맛입니다. 짠맛. 그리고 일육수에 해당합니다. 이게 간단한 것처럼 보여도 이렇게 이러면 방향은 북쪽이요, 계절은 겨울이요, 오상은 지혜를 의미하며 색은 검고 맛은 짜고 일육수다, 이 정도만 하셔도 사주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하시다 보면 육친에서 많이 자유로워집니다. 옛날에 사길신, 사용신에 대해서 재갈인식, 살상급표 이래가지고 결신과 흉신을 나눠놨었는데 요즘은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 AI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AI 시대로 가고 직업도 많이 사라지는 상황이 있고 지구온난화로 너무 많은 변화를 일으키는 이 세상에 살상급표 재관인식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이런 게 안 중요합니다. 너는 정관객인데 너는 공무원이 돼야 돼 했는데 저 싫은데요. 이랬으면 할 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격이 짜여졌다는 건 전부 다 귀족사회, 그 집안에 가문이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벼슬 하는 그때 그 사주를 고수에 다 올라와 있고 지금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너는 녹봉을 먹어야 돼. 너는 공무원이 돼. 저 싫은데요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고 목화토금수를 오행으로 계속 이렇게 목은 화는 이렇게 하시다 보면 육신에서 많이 자유로워집니다. 저 한참 인터넷을 막 했던 일타 강사 이지영, 이 사주가 보면 뭐 인터넷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또 임술 임자 병술 가보. 육친으로 들어가면 편관 자월에 태어나서 수가 왕하고 편임 이래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다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자, 병하라는 거는 자체가 밝음을 말합니다. 밝음. 그래서 병하는 이 임수라는 어둠을 옆에 두는 걸 가장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어둠이 옆에 있으면 자기 자신은 스스로 빛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월에 임수가 이렇게 왕하게 투출하면 이 무토로서 보좌를 하는 거예요. 무토로 보좌. 시가 정확히 않지만 이까지만 해도 얼마든지 좋은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 그리고 요 사이사이에 해라는 글자를 이렇게 숨겨두고 해 중에 간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사주가 굉장히 좋은 사주입니다. 이 사주가. 자, 관이 두 개죠. 두 개의 관은
두 개의 관은 하나로 쓸 수 없다. 관을 갈아탑니다. 두 개의 관은 하나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한번 관을 갈아탑니다. 남자다. 남자 한번 갈아탑니다. 임술 백호. 노랑이 나이 좀 많겠죠. 국가자리고. 임자 양인이죠. 자기도 백호죠. 남자 안 사귀어 봤겠습니까? 두 개의 관을 하나로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투명가에도 나오는 얘기지만 실제로 감명해 보세요. 절대 두 개의 관을 하나로 쓸 수가 없습니다. 이 사주가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오솔합으로 인목을 이렇게 간목의 뿌리를 두는 겁니다. 자, 이걸 편간하는 순간 내 눈을 내가 쑤셔버립니다. 오행으로 가세요, 오행으로. 수는 뭐랬습니까? 내가 지혜, 총명 이런 겁니다. 화는 열정입니다. 열정. 정열, 열정. 토는 균형, 밸런스. 목은 인을 의미하고 정신. 그러니까 교육을 하고 있겠죠. 병하는 가부를 키웁니다. 목상화가 안 됩니다. 정하는 병신금을 재련합니다. 이 두 병정이 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그래서 병화가 가부를 보면 목화통명이라고 합니다. 목화통명. 목화상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거의 같은 뜻인데 조금 다릅니다. 자, 인을 이렇게 뿌리로 두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부동산이 장난 아닙니다. 이 부동산 부자 될 사주입니다. 이 부동산 부자가 그냥 부동산 아닙니다. 거의 뭐 산 한 채로 보시면 돼요. 산 한 채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사주는 뭐 편인이 어떻고 편간이 어떻고 팔자라는 거는 내가 태어났을 때 면역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다 겪습니다. 금묘화실 원형이적으로 다 겪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면역이 생깁니다. 사람이라는 거는. 그리고 병화는 목을 키운다 했죠. 이렇게 큰 아름들이 미루나무 큰 거 키우실래요? 을목인 꽃 한 송이 키우세요. 꽃 한 송이. 어떤 게 낫습니까? 정편을 가리면은 이렇게 눈에 안 보입니다. 정편을 가리기 시작하면. 병화는 감목 하나 키우는 걸 제일 즐거워합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그리고 이제 목화상간, 금수상간, 이제 이 목화상간이라는 거는 목화상간, 희견수, 목화상관은 기뻐한다. 수를 보는 걸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목화라는 거는 수를 보지 않으면 스스로 타버립니다. 목화상관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이런 걸 목화상관이라는데 정계충을 하든지 말았든지 무조건 개수가 떠야 됩니다. 목화상관은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지지에 자수가 있든 그렇지 않고 목화로 이루어져 있으면 목이 스스로 타버립니다. 목은 제가 정신, 머리 두뇌를 관장하기 때문에 뇌와 관계 있으면 내 정신. 그래서 목화상관 사주에 묘신이 있다든가 목화상관 사주에 인미가 있으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목이 상처받습니다. 을경합금이 됩니다. 을경합금이 됩니다. 여기는 갑기합토가 됩니다. 토. 목이 상처받습니다. 목이. 이게 기문풀입니다. 기문풀. 묘신 기문과 인미 기문은 을경합으로 금이 되고 갑기합으로 토가 되기 때문에 목에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목은 생명력이라 했죠. 목은 성장하는 겁니다. 성장하는 거. 자라는 거. 그래서 목기가 상처받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금수상간이라는 거는 기쁘다. 희견화입니다. 화. 목화상간 희견화. 금수상간 희견화. 금수상간은 반드시 화를 봐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금수상간 네가 오래 가려면 반드시 화를 봐라는 뜻입니다. 금수상간은 화를 봐야 좋다 이 뜻입니다. 금수상간 네가 오래 가려면 반드시 화를 봐라. 그래서 금수상간은 상관경관을 말하지 않습니다. 금수상간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금수상간은 화를 봐야 오래 간다. 목화상간도 술을 봐야 오래 간다 이 뜻입니다. 하지만 상관객은 구설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구설수는 늘 따라다닙니다. 상관객이라는 건. 이거는 못 피해갑니다. 인보상관이라고 해서 상관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인보상관이라 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상관이라는 건 설기가 굉장히 심합니다. 일간의 상관이라는 것은 설기가 굉장히 강합니다. 4월생인데 여기에 또 뭐 화가 있다 그러면 목생화는 몹시 설기가 심해집니다. 이때 급제로 도운다는 뜻입니다. 이게 인보상관입니다. 우리가 급제 이러면 탈제로 많이 보는데 이 급제가 뭐를 도와주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간이 신약할 때는 급제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인보상관의 뜻이 뭐냐면 한 방에 도약합니다. 한 방에. 어떤 계기로 한 방에 도약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있냐면 자고 나니 부자가 되어 있더라. 부자가 되어 있더라. 자고 나니 유명해져 있더라. 유명해져 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실제로 감명하면 사주를 펼쳐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잘 안 보입니다. 이 사주가. 우리 천상삼기, 인중삼기, 지하삼기 하듯이 글자가 눈에 싹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실전에서 딱 보시면 굉장히 잘 맞습니다. 이 사주가. 이 세 가지로 주로 많이 보는데 금수상관을 급제로 두고 합토상관을 병화로 두고 목화상관을 급제로 두은 데서 이 세 가지를 인보상관에 넣는데 순수하고 크게 관계없다는 걸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일간이 갑일간일 때, 정일간일 때, 신일간에 한해서 이 순서가 이리 가든 저리 가든 상관없이 한 방에 도약하는 걸 많이 봅니다. 근데 한 방에 도약하는 게 돈으로 따지면 시청 건물 정도입니다. 굉장합니다. 인보상관들이. 그리고 임수가 을목이 있는데 개수가 이래 도운다. 근데 임을 두고 뭐 을묘고 뭐 개사다 이러면 수생목으로 수극화로 굉장히 설기가 심해지죠. 이때는 개수가 도웁니다. 대학 교수들 나오면 대학 교수. 여기서 대학 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급제가 무조건 흉신 역할만 하는 게 아닙니다. 급제가. 설기가 심할 때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인보상관은 유심히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겁니다. 인보상관은 제 친구도 실제로 있고 실제로 그런 일을 겪었고 지금 잘 살고 있고 그래서 인보상관이 한 번에 갑자기 도약하면 탄탄대로로 삶을 마감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탄탄대로를 걷다가 삶을 마감한다. 그 정도로 인보상관이 좀 굉장한 걸 내가 많이 느낍니다. 인보상관을. 그리고 우리가 만강망에 보면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난강망 이 서술 내용에 보면, 목화상간에 대한 이 말이 들어있는데, 목화상간 얘기가 나오면 그 밑에 항상 문구가 들어갑니다, 문구가. 목화상간은, 총명하고 지혜가 교묘하며, 총명하고, 지혜가 교묘하나, 여기서 겉과 속이 다르다고 나옵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 단, 사람을 해하지는 않으나, 시기질투가 너무 많겠습니다. 시기질투가 너무 많다. 가로 열고, 남녀가 동일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목화상간들 보면은, 목화통명과 목화상간은 조금 구분하셔야 됩니다. 목화상간하고 목화통명은 조금 다릅니다. 자세히 보시면. 잘못해갖고 목화상간을 목화통명과 같이 오인해가지고, 너 이렇지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목화상간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총명하고 지혜가 교묘하고, 그러면 겉과 속이 다르다. 단, 사람을 해하지는 않으나, 시기질투가 굉장히 강하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주먹으로 사람을 패는 게 아니고 혀로 사람을 때립니다. 혀로. 입에 한 방 맞으면 정말 아픕니다. 이 목화상간한테 한 방 맞아버리면 입으로 찔러버립니다. 목화상간들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말도 잘하고 원리 원칙대로 착착 말 잘합니다. 그러다가 입으로 한 방 날리면 맞으면 가슴이 찌릿찌릿합니다. 그만큼 목화상간들이 입에 입심이 강합니다. 입심이.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행으로 목은 목대로, 화는 화대로 이렇게 목화토금수를 넣고 이래 한 8개에서 10가지를 주입시킵니다. 머리에. 화로 8개에서 10개 정도, 목화토금수를 쫙 8개에서 10개 정도 딱 주입시키고 요거만 딱 머릿속에 주입시켜 놓고 사주를 탁 여는 순간 육체에서 굉장히 자유를 찾습니다. 육체에서. 굳이 정관, 편관, 편인, 정인, 인수 이런 거 안 봐도 오행으로도 사주를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12운성, 12신사 이런 거 할 때 거의 육신 안 보고 많이 봅니다. 그래서 보통 사주를 펼치면 자꾸 육신으로 접근하는 게 강하게 됩니다. 아까 이지영 사주도 말했듯이 눈에 보이는 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팔자가 병일간이 임해갖고 좌월에 편간이 툭 떠가 있으니, 거기다 간목까지 떠가 있으니 편간하고 편인밖에 더 보입니까, 이 사주가. 육신으로 접근하면. 육체를 접근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이 사주팔자에 접근할 때 조금 오류를 할 수 있다. 이걸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육신이 잘못됐다는 설명이 아닙니다. 오행으로도 사주 보는 법. 그래서 난강망 학습을 하시면 사주 보는 게 굉장히 많이 늡니다. 난강망을 많이 읽으세요. 난강망을 많이 요즘은 원문으로 안 나오고 다 전부 다 풀이가 다 돼 있고 책이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계속 학습하시다 보면 인월 간목, 묘월 간목, 신월 간목 계속 학습하시다 보면 이 계절에 의한 일가는 보는 법. 여기에는 난강망에 육신이 거의 빠져 있습니다. 식신, 상감, 평 이런 말 안 나옵니다. 난강망 책에는 육신이 거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리 공부하시는 분들 제가 추천하는 책이 있다면 저는 난강망을 항상 추천합니다. 난강망은 일종의 오행 공부입니다. 오행 공부. 하지만 깊이가 너무 깊어서 하면 할수록 힘듭니다. 책을 덮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지금 15년째 지금 난강망 파고 있습니다. 난강망.
그만큼 좋아합니다. 제가 난강만 공부하면 너무 재밌고, 재미가 있고, 신기하고. 그래서 사주를 탁 펼치면 육친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팔자가 눈에 먼저 들어오면 오행이 먼저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문이 트이는 명리해가 오행에 대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어, 이 동영상을 보는 학습자들이 한 번쯤은 오행 공부를 통해 가지고 머리에 주입시킨 상태로 한번 팔자를 열어보면 자녀 사주나 본인 사주나 자식 사주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약간 색다른 그런 묘미가 생깁니다. 그리고 목화 토금수에 정해져 있는 일육수, 이칠화, 삼팔목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또 이 안에도. 그래서 오행 공부를 짧고 간단한 것 같지만 이 정도로 딱 마무리를 해서 항상 머릿속에 탁 주입을 시켜 놓고 사주를 보게 되면 좀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그런 거는 제가 많이 느끼고, 저 역시 사주를 볼 때 육신으로 접근 잘 안 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거 잘 안 봅니다. 그래서 제가 권유하고 싶은 거는 난감한 책을 권유를 하고 오행으로도 얼마든지 사주를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동영상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자, 다음에는 또 다른 논의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